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석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예. 임상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오늘 제가 좀 궁금한 건요. 우리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중에 대놓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은연중에 나를 망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혹시 방법이나 그런 사람들의 특징 같은 게 좀 궁금합니다. 실은 은연중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파악해야겠다라는 동기를 가지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네이블링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뭔가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헌신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부적절하다고 인식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네이블링이라는 말이 정확히 어떤 말이죠? 우리나라 말로 그냥 뭐 직역을 하면 조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장자. 네, 우리가 왜 조종자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스라이팅 같은 게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들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조종이 아니라 조장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성향을 조금 더 발휘하게 만든다고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해주는 겉으로 보기에는 돌봄인 것 같은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의존하게 만드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돌봐주고 잘해주고 또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제공해주고 이런 게 이네이블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희생 정신이 투철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헌신이 아닌 조장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가 뭔가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 아이가 하고 있는 어떤 활동들이 종국에는 그 아이에게 득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부모 눈엔 그게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아이는 그게 안 보이는 상황에서 부모는 그 아이가 그걸 해보고 실패를 해야 이건 아닌가 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앞장서서 그 장애물을 제거해버리는 거죠. 이 겉보기에는 우리 아이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아이는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고 결국은 독립적으로 자기 삶을 꾸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도전 정신이나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학습할 기회를 놓치는 거죠. 결국 부모의 앞장서서 발벗고 나서서 했던 부모의 선의의 행동은 결과적으로는 아이의 의존적인 행동을 조장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지만 다양한 관계에서도 이러한 패턴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관계가 또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관계인가요? 대표적으로 부모-자녀 관계이지만 사실상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네, 저처럼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의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연인 관계에서 굉장히 자주 관찰되는 현상이고 친구 관계에서도 적지 않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네이블러가 위험한 이유가 어떤 이유인 거죠? 겉으로 보기엔 이네이블러가 위험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모가 어느 정도 돌봄을 주는 건 뭐 주변에서 어느 정도 돌봄을 주는 거 분명 필요하지만 어쨌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방식대로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네이블러들은 그 사람 대신에 자꾸 무언가를 해줘요. 상대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가 약간 좀 싫어하거나 힘들다고 하거나 뭔가 약간의 꺼려하는 모습을 보이면 대신 해주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대단한 희생과 어떤 봉사 이런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건데 인간이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어떤 거를 직접 해내는 것에서 느끼는 희열이 굉장히 커요. 그 희열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그 희열을 느낄 기회를 제거해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 희열을 느껴야만 인생에서 이렇게 스스로 해내는 게 가치 있고 의미 있구나 라는 거를 체득을 해야만 인생 좀 힘들잖아요. 굴곡진 인생을 그래도 결국은 내가 해내면 큰 즐거움이 올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버틸 수 있는데 그걸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닥치면 쉽게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일 수 있는. 그렇죠. 그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라고 보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네이블링을 해서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는 조금 모르겠는데 혹시 뭐 인종차별이나 이런 이슈로 변질되지는 않기를 바라는데 예전에 제가 한 10년쯤 전에 개발이 덜 된 국가의 어느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가족들끼리 여행을 갔는데 그때 거기에 있는 정말 너무나도 어린 아이들이 1달러를 달라고 관광객들을 쫓아다니는 모습을 봤거든요. 당연히 저희도 그 아이들한테 포위를 당하다시피 했었는데 저희 일행 중에 한 명이 그 아이들에게 1달러를 줬어요. 그 이후에 그 사람은 1달러를 요구하는 많은 아이들에게 둘러싸여서 관광을 거의 못했거든요. 그렇게 1달러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 그 당시 가이드한테 저희가 굉장히 많이 꾸지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그 지역에서 1달러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하루치 생계를 뭐 해결할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냥 간단한 간식 하나를 사 먹을 돈이지만 그 나라에서는 1달러를 벌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노동을 해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정말 애써야만 얻을 수 있는 돈인데 단지 그냥 1달러를 주세요라는 요구만으로 돈을 주니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들의 부모들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진 않지만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1달러를 달라고 하면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리고 무기력해 보이는 자녀들에게 학교를 보내는 대신 1달러를 구걸하는 행위를 시킨다는 거죠. 이게 당장에는 그들이 1달러를 벌어오고 아이가 5명만 돼도 5달러인 거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한 명에게만 받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수입이 꽤 괜찮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큰다는 거죠. 이 아이들이 커서 더 이상 1달러를 주세요라는 구걸을 통해서 구걸 행위로 상대방의 연민을 자아내지 못할 만큼 커버리면 1달러를 구걸한 행위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교육도 못 받았죠. 어떤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도 받은 적이 없고 부여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아이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불과 몇 년만 지나도 그 나라의 뭔가 젊은이들은 독립적으로 무엇인가 노력을 하고 피땀 흘려서 돈을 벌어서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그런 건실한 청년이 되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1달러를 주면 나는 꽤나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구걸하는 불쌍한 아이들을 외면하는 건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그 충족감을 얻기 위해서 1달러를 흔쾌히 내주지만 그리고 그 아이들도 당장에는 기껍게 그걸 받지만 장기적인 면에서는 그들의 삶을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네이블링의 결과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혹시 이네이블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혹시 청하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거. 그러니까 상대가 나에게 청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내 뭔가 만족감을 위해서 상대에게 잘해준다. 그러니까 만족감을 위한다라는 인식도 보통은 없고요. 상대방이 이러한 도움을 원할 것이라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내게 이런 도움을 원하고 있는데 그걸 제공해주지 않는 나는 뭔가 나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둘러서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을 혹은 도움을 제공을 해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은 도움을 주는 게 항상 즐거운 건 아니거든요. 좀 건강한 의존적이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원하지 않았는데 이런 걸 주는 건 불편합니다라고 말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여전히 원하지 않고 있지만 누군가가 내게 이런 도움을 주는 걸 거절하는 건 또 나쁜 행위라고 생각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또 누군가는 그걸 이렇게 받아본 경험을 토대로 이런 도움을 주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권리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내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제공했던 이 돌봄이 상대방에게는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을 망치는 거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것과 정당하지 않은 것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네이블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관계랑 이 패턴, 이 행위를 어떻게 좀 이제 근절할 수 있을까요? 이네이블러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내가 썩 쓸모 있는 사람일 때에만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원하지 않고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는 공허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남에게 청하지 않은 돌봄을 제공하는 걸 멈추면 많은 공허감을 느끼고 무가치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이네이블러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 이제 화살을 자기에게로 돌려야겠죠. 자기하고 친해지지 않으면 남하고 친해지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남에게 뭔가 베품으로써 자기 가치감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예. 스스로를 돌보는 걸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스스로 자신을 돌보는 방법은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고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건 나만의 시간을 좀 가지는 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말 오롯이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거. 여기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하다못해 제가 자주 쓰는 건 지뢰찾기거든요. 지뢰찾기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넋을 놓고 지뢰찾기를 하다 보면 예. 주변이 사라져버리고 오롯이 나하고 지뢰만 남거든요. 약간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예. 뭔가 몰입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시면 예. 네, 그러면 오롯이 나로서 존재하는 경험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혼자의 시간으로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를 그렇죠. 찾아라. 예를 들면 커피를 손으로 갈아서 커피를 내리고 그 냄새를 맡고 천천히 그걸 입천장이 데이지 않게 온도를 맞춰서 먹는 거,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충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정말 쉬운 거 멍 때리는 거. 멍 때리기. 네. 조금 더 뭔가 몸을 움직일 수 있다면 걷는 거. 이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엔 혼자 하는 어떠한 행위인 건가요? 네, 혼자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 그거에 더불어서 주변의 평가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모라일체처럼 예. 그런 경험이 짧아도 괜찮아요. 5분에서 10분이어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날씨 좋은 날에는 그냥 풀밭에 앉아서 하늘 보고 구름 보고 이러는 시간을 조금만 가지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저도 굉장히 많은데 그 혼자 있는 시간이 무조건 좋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죠?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혼자 외롭게 있는 것과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내가 나 자신과 만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혼자는 아닙니다. 아, 내가 나 자신과 만난다. 이 말이 되게 뭔가 딱 깊게 박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네이블링을 할 때 지금 계속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걸 끊기가 굉장히 두려울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갑자기 끊으면 스스로도 금단 증상이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강력한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죄책감하고 싸우는 게 이네이블링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네이블링하는 행위를 불편하게 느끼는 상대도 있지만 예. 어떤 상대는 그걸 되게 익숙하게 여기고 편안하게 느끼고 어떤 면에서는 이네이블러로 하여금 이네이블링을 더 하도록 조장을 하기도 해요. 네. 근데 이네이블링하는 행위가 대부분 돌봄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중단하면 그들은 당연히 자기에게 기울여야 할 정성, 사랑을 기울이지 않다고 비난하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 좋은 방법은 조금씩 줄여가는 것. 그래서 적어도 상대방이 정말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이 분명하다면 이네이블링하는 행동을 그만두고 잠깐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이런 방식을 여러 번에 걸쳐서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렇다면 그 밖에 그러한 관계를 끊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 밖에는 사실은 상대방에게 본인에게 그 이네이블링이 되게 복잡한 현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의존자와 이네이블러 둘만의 관계일 수도 있지만 이네이블러와 이네이블러의 관계일 수도 있고 되게 복합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때로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수준이어도 의존자들이 이네이블러에게 돌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내가 이제 이네이블링하는 행위를 그만두기로 했다, 그만두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이네이블링이라는 게 의존자도 그렇지만 하는 사람도 뭔가 자신의 인생 그런 게 많이 없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이 부여한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와 살을 깎아가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네이블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헌신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잘 챙기면서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것들은 건강한 것인데 이네이블러들의 헌신은 건강하지 않은 게 자기 자신 것까지도 내어주는 방식인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은 끊임없이 불행하거든요. 뭔가 공허해지는 이런 감정들을 느끼면서도 상대방을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제공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네이블러들은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행복한 사람이 되긴 어려워요. 오늘 이네이블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남에게 어떤 행위를 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